매일 아침 속을 편안하게 달래주고 따뜻한 한 끼를 대신해주는 음식으로 누룽지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속이 약하거나 이가 시려서 딱딱한 밥을 꺼리는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누룽지가 오랜 세월 건강한 전통식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구수한 냄새, 씹을수록 고소한 맛, 그리고 어릴 적 할머니가 끓여주신 숭늉의 기억이 누룽지를 더욱 친숙하고 든든한 음식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누룽지가 아침에 먹었을 때 오히려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 음식이라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평생 먹어왔던 이 누룽지가 정말 몸에 해로운 걸까요? 아니면 잘못된 정보일까요? 사실 누룽지 자체는 영양소가 없는 음식은 아닙니다. 쌀에서 만들어진 만큼 비타민 B군, 식이섬유, 미네랄이 들어있고 소화를 돕는 역할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고혈당 지수 음식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후 피로감이나 무기력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누룽지를 즐겨 먹는 습관이 오히려 하루 종일 몸을 처지게 만들고 혈관과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누룽지를 만드는 과정, 즉 밥을 오래 눌러 태우는 조리법 자체도 건강에 그다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온에서 조리된 음식은 탄화물질, 심지어 발암 가능성이 의심되는 물질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은 최근 들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누룽지가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다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룽지를 지금 당장 끊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무조건 먹느냐 아니면 건강하게 먹느냐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누룽지의 진짜 영양소와 조리 방식, 혈당과 심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어릴 적 추억 속의 음식이 건강에 적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아침 식단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누룽지를 먹을지 말지는 이제 제대로 알고 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화면을 계속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틀어놓고 다른 일 하시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누룽지의 영양 성분과 혈관 건강의 진실. 누룽지는 밥을 눌러 만든 말 그대로 누른 밥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숭늉 혹은 누룽밥탕에 들어가는 그 누룽지 말입니다. 표면이 노릇하게 타면서 구수한 향을 내는 이 음식은 오랜 세월 동안 전통적인 건강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소화가 잘 안 될 때, 위장이 약할 때, 혹은 밥이 남았을 때 아깝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음식으로 불렸죠. 실제로 누룽지는 쌀을 압축해서 만든 형태라 비타민 B군이나 칼륨, 마그네슘, 철분 같은 미네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룽지의 탄소화된 부분에는 식이섬유도 포함되어 있어 장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룽지의 영양 성분이 혈관 건강에 좋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를 매일 아침 식사로 먹는 것이 곧바로 건강한 습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식품 하나하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누룽지는 고온에서 조리된다는 점에서 다른 밥보다 당질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누룽지는 겉으로 보기엔 밥과 비슷하지만 속성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룽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쌀의 전분은 고온에 의해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이런 전분의 구조 변화는 소화 효소에 더욱 잘게 쪼개질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이 더 빠르게 흡수되는 형태, 즉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누룽지가 일반 밥보다 혈당 지수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 밥은 천천히 소화되지만 누룽지는 구워진 만큼 더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현미나 잡곡으로 만든 누룽지는 건강식으로 오해되기 쉽지만 실상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미 자체는 섬유질이 많고 소화가 느린 곡물이지만 고온에서 누룽지 형태로 바뀌면 이러한 장점이 사라지고 오히려 혈관 건강에 해로운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미 누룽지를 오래 끓이거나 강한 불에 구우면 바삭하고 고소한 맛은 나지만 이 과정에서 탄화물이 생성되고 전분은 변형되며 몸속에서 급속도로 당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양이 풍부할 것이라는 인식에 가려져 실제 위험을 간과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점은 누룽지를 단독으로 먹을 경우 대부분 다른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단백질, 건강한 지방, 채소류가 빠진 상태에서 누룽지 한 그릇만 먹게 되면 결국 몸속에서는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소화되고 흡수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며 그 충격은 고스란히 혈관과 심장에 전해지게 됩니다. 혈관의 염증이 커지고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며 심장도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매일 아침 누룽지 한 그릇이 쌓이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누룽지가 영양소를 담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식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조리법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언제,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는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혈관과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누룽지. 오늘부터는 그냥 좋다니까 먹는다는 막연한 습관에서 벗어나 우리 몸에 정말 맞는 음식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누룽지가 혈당과 피로에 미치는 영향. 아침 공복 상태에서 누룽지를 먹는 것이 왜 문제인지 그 핵심은 바로 혈당과 에너지 대사의 불균형입니다. 누룽지는 구수하고 담백한 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 편한 아침 식사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리는 고혈당 식품입니다. 누룽지의 혈당 지수 GI는 72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흰 쌀밥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혈당 지수가 높다는 말은 그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빠르게 치솟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잠깐 든든함이 아니라 몸 전체에 피로와 혼란을 안기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아침은 공복 상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 능력이 취약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누룽지를 먹게 되면 소화 흡수가 빠르게 일어나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그에 따라 췌장에서 인슐린이 갑작스럽게 분비됩니다. 문제는 이 인슐린이 혈당을 억제하기 위해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나와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 대사가 불안정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혈당이 급속히 떨어지면서 오히려 저혈당 상태에 가까워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식곤증 혹은 아침 피로감으로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누룽지를 먹고 따뜻함에 몸이 풀리는 것 같지만 한두 시간이 지나면 갑작스러운 피로, 졸림, 무기력, 집중력 저하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이러한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침을 먹었는데도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라고 느낀 적 있으시다면 그 원인은 아침에 드신 누룽지 한 그릇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과 하강은 단순히 에너지 문제에 그치지 않고 혈관벽의 탄력 저하와 염증 유발, 심혈관계에 대한 반복적 자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매우 위험한 패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당뇨병 환자나 전 단계인 공복혈당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는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복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누룽지를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극심해지고 췌장은 한계치를 넘는 인슐린을 쏟아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쌓이다 보면 췌장도 지치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집니다. 결국엔 혈당이 더 이상 조절되지 않는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누룽지가 은근히 당뇨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문제는 누룽지의 포만감은 착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룽지는 탄수화물이 바삭하게 눌린 상태라 씹는 맛이 강해 배가 부른 것처럼 느껴질 뿐 실제로는 단백질이나 지방, 섬유질 등 포만감을 유지시켜주는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이 말은 식후 혈당이 떨어지고 나면 쉽게 허기가 다시 찾아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누룽지를 먹은 분들이 두세 시간 만에 배고픔을 느끼고 간식을 찾게 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반복적인 당 섭취는 또 한 번의 혈당 상승을 불러오고 다시 인슐린이 분비되고 피로는 반복되며 혈관과 심장은 하루에도 수차례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누룽지는 마치 당분 위에 구운 피로 유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엔 건강하고 정겨운 음식이지만 혈당과 피로라는 숨은 연결고리를 들여다보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은 하루의 에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섭취한 음식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에너지를 서서히 공급해야 하는데 누룽지는 그 반대로 혈당을 확 끌어올리고 다시 급속도로 떨어뜨리며 몸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겁니다. 아침 식후에 피로하고 집중이 안 되며 기운이 없고 소화도 잘 안 된다면 지금 당장 누룽지를 줄이거나 먹는 방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혈당과 에너지는 늘 함께 움직입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피로가 따라오고 피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누룽지 한 그릇이 혈관과 심장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 이제는 정확히 알고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누룽지의 조리법과 그 속의 숨은 위험성. 누룽지를 건강식으로 믿고 드시는 분들 대부분은 쌀로 만들었으니까 괜찮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십니다. 밥을 조금 눌러서 바삭하게 만든 것뿐인데 왜 몸에 안 좋다고 하는 걸까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리되었느냐, 즉 조리 방식에 따라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누룽지처럼 고온에서 장시간 가열되는 음식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누룽지는 밥을 냄비나 솥에 눌러서 만들거나 일부러 다시 불에 구워 만드는 방식으로 조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겉이 노릇노릇해지면서 특유의 고소한 향이 만들어지죠. 바로 이 고소한 향과 바삭한 식감이 많은 이들에게 누룽지를 매력적인 음식으로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노릇함 뒤에 숨어있는 화학적 변화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성분입니다. 이 물질은 식품이 고온에서 조리될 때, 특히 120도 이상에서 전분이 많은 식재료를 구울 때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자튀김, 과자류, 볶은 곡물커피 등도 이 성분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누룽지 역시 전분을 고온으로 조리한 대표 음식이기 때문에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에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누룽지를 일부러 바삭하게 굽는 경우입니다. 최근에는 전기 누룽지기, 프라이팬, 에어프라이어 등을 이용해 집에서 누룽지를 다시 굽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 조리하거나 바삭함을 더 얻기 위해 10분 이상 센 불에서 가열하게 되면 아크릴아마이드 농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두 번 먹는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매일같이 아침마다 누룽지를 먹는 습관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노릇하고 고소한 맛 뒤에 숨어있는 위험을 매일 반복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룽지를 오래 가열하면 탄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 탄화물질은 단순히 소화에 부담을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화기관 점막을 자극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위 점막이 약한 분들에게는 속쓰림, 더부룩함, 이염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벽은 약해지기 마련인데 탄 누룽지를 자주 먹는 습관은 그런 위장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룽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또 하나의 화학 물질은 덱스트린입니다. 이 성분은 탄수화물이 고열에 의해 부분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일종의 당 성분입니다. 적당량의 덱스트린은 소화 흡수를 도울 수 있지만 과하게 생성되면 당 성분으로 작용하여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누룽지가 의외로 달달한 탄수화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덱스트린 함량이 높은 누룽지가 생각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누룽지를 대량으로 만들어 오랫동안 보관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룽지를 바싹 말려놓고 습기에 노출되거나 보관 온도가 일정치 않으면 세균이 증식할 수 있고 장시간 노출 시 산패기름이 산화됨과 일어나기도 합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이미 변질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가 약한 어르신들은 딱딱한 누룽지를 먹다 치아에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음식 하나가 혈관 건강뿐 아니라 소화기계, 치아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누룽지 하나를 만들고 보관하고 먹는 과정 속에는 우리가 무심코 넘겨온 많은 위험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구운 밥일 뿐이지만 조리 온도, 시간, 보관 환경에 따라 누룽지는 건강식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피로와 염증, 심장에 부담을 주는 식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식사로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라면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룽지를 건강하게 즐기고 싶다면 조리 방법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낮은 온도에서 조리하고 너무 탄 부분은 제거하며 자주 드시기보다는 간혹 즐기는 간식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침 식사로 선택할 때는 반드시 다른 단백질 채소와 함께 곁들이고 그 자체로 한 끼를 대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누룽지 어떻게 먹어야 건강할까? 약 1500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룽지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음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턱대고 매일 아침 누룽지만 먹는 습관, 그리고 조리 방법이나 섭취량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누룽지는 이제 먹지 말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룽지는 잘만 먹으면 충분히 건강에 이로울 수 있는 음식입니다. 핵심은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누룽지를 먹고 싶다면 형태를 바꾸세요. 가장 안전한 형태는 바삭한 누룽지가 아닌 숭늉입니다. 숭늉은 누룽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 부드럽게 만든 것으로 과도하게 탄 부분이 덜어지고 식감도 부드러워 소화기관에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속이 약하거나 위염이 있는 어르신들, 치아가 약한 분들에게는 탁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숭늉은 물과 함께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 공복에 자극 없이 식사를 시작할 수 있는 부드러운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 누룽지를 한 끼 전체로 두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누룽지 몇 조각을 우유나 커피와 함께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매우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누룽지는 탄수화물이고 우유나 커피는 당분이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지방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곧 피로와 졸림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패턴을 만들게 됩니다. 이 문제를 피하려면 누룽지를 드시더라도 반드시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룽지를 곁들이는 아침 식단이라면 삶은 달걀, 두부조림, 무나물이나 시금치나물 같은 나물 반찬, 그리고 김이나 미역국 같은 해조류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주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 심장과 혈관의 부담을 줄여주는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세 번째, 섭취량을 줄이세요. 누룽지를 매일 먹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 자주 먹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루에 한두 조각, 그것도 간식으로 먹거나 식사와 함께 곁들이는 수준이라면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누룽지를 한 공기 분량으로 드시거나 여러 번 데워 먹는 방식으로 식사 대용으로 삼는다면 장기적으로 혈관과 위장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침보다는 다른 시간에 드세요. 특히 공복인 아침 시간대는 혈당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누룽지를 먹는다면 점심이나 오후 간식 시간대에 소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 되도록 다른 식품과 함께 먹는 방식으로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조리할 때 너무 오래 굽지 마세요. 누룽지를 만들 때 바삭한 식감을 내기 위해 일부러 센 불에서 오래 눌러 만들거나 에어프라이어나 프라이팬에서 다시 한번 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유해 물질이 생기고 탄화도가 높아지며 발암 가능성까지 동반됩니다. 따라서 조리 시간은 5분 이내로 줄이고 센 불보다는 약불로 겉이 아주 짙게 타기 전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삭함보다는 건강함을 기준으로 조리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보관과 위생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집에서 누룽지를 만들어 보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온도와 습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누룽지가 눅눅해지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장기간 방치된 누룽지는 산패되거나 세균 번식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주일 이내에 섭취할 양만 소분하여 보관하고 습기 없는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누룽지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생각보다 지켜야 할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만 지키면 누룽지는 충분히 우리의 식탁 위에서 괜찮은 음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매일 누룽지만 드시던 식사를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줄이고 조리법을 바꾸고 함께 먹는 반찬을 더하는 일.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내 몸의 피로와 혈당, 심장 건강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인 식단에서 아침 식사의 올바른 선택 약 1500자. 아침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닙니다. 전날 밤부터 이어진 공복 상태를 끝내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에너지를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식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 식사의 질과 구성은 혈압, 혈당, 심혈관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아침은 입맛이 없어서 간단히 누룽지나 죽으로 때운다며 한쪽에 치우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아침 식사는 간단한 음식이 아니라 균형 잡힌 음식입니다. 흔히 아침에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가 흰쌀밥입니다. 여기에 김치, 국 한 그릇 정도가 곁들여지면 먹을 만큼은 먹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흰쌀밥은 혈당 지수가 70 이상으로 높아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대표적인 단순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김치나 국은 섬유질이 적고 단백질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사는 포만감은 짧고 에너지 지속 시간도 짧으며 결과적으로 아침 식사 이후 급격한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췌장은 계속해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심장은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서 심혈관계에 장기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한국인의 입맛과 식습관을 고려하면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아침 식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밥의 종류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선택하면 식이섬유가 늘어나고 혈당의 상승 속도가 느려집니다.
섬유질이 많을수록 탄수화물의 흡수를 지연시키고 인슐린 분비도 완만하게 조절됩니다. 이는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변화입니다. 둘째,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삶은 달걀 하나, 두부밥 두유 한 팩 혹은 콩절임 같은 반찬은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량 유지와 면역력 강화를 위해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매 끼니 육류를 먹기 어렵다면 식물성 단백질과 간단한 동물성 단백질을 번갈아 넣는 식단 구성이 중요합니다. 셋째, 채소와 해조류를 반드시 곁들이세요. 나물, 김, 미역국, 된장국, 무생채 같은 반찬은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보충해 줍니다. 이런 음식들은 장 건강은 물론 혈압 안정,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미역과 김 같은 해조류는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갑상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넷째, 바쁠 때는 간편식으로 영양 밸런스를 맞추세요. 출근이나 외출로 시간이 부족할 때 아예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건강한 간편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가당 두유 한 팩, 삶은 달걀 바나나 반 개, 견과류 한 주문, 불과 5분이면 준비할 수 있고 균형 잡힌 아침 식사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섬유질,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건강한 지방이 함께 들어간 구성은 짧은 시간 안에도 우리 몸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다섯째, 커피나 과일 주스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는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특히 시중 과일 주스는 설탕 함량이 매우 높고 섬유질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일 주스 한 잔이 흰쌀밥 한 공기와 맞먹는 혈당을 만들기도 합니다. 공복에 이런 당분만 들어가면 혈당이 치솟고 이후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오히려 더 피곤한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커피 역시 공복에 마시게 되면 위산 분비가 자극되어 속쓰림이나 위염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룽지를 꼭 먹고 싶다면 아침 주식이 아니라 소량의 곁들임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즉, 누룽지를 아침 식사의 중심으로 삼지 말고 부드러운 숭늉 형태로 곁들여서 수분 보충과 입맛 돋우기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물 반찬, 계란찜, 조개국 같은 구성과 함께 먹으면 혈당 변화도 줄이고 소화도 잘 되며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식단은 이미 훌륭한 재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료를 어떻게 조합하고 어떤 식습관을 유지하느냐입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를 여는 문입니다. 그 문을 어떤 음식으로 열어야 우리 몸이 편안하고 건강할지 이제는 제대로 고민할 때입니다. 여섯 번째, 당신이 놓치고 있는 가장 큰 신호 약 1500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이 축 늘어지는 느낌, 눈은 떴지만 정신이 또렷하지 않고 뭔가 멍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이어지는 경험. 이런 증상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반쪽짜리 진단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원인은 매일 아침 습관처럼 먹고 있는 누룽지 한 그릇일지도 모릅니다. 누룽지를 아침에 먹은 후 몇 시간 지나면 이유 없이 졸리거나 기운이 빠지고 집중력이 떨어졌던 적이 있으셨다면 지금 그 반응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음식의 질보다는 든든함이나 익숙함만을 기준으로 식사를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먹은 음식에 따라 바로 반응을 보이고 그 결과는 하루 내내 이어집니다. 누룽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질 위주의 고혈당 식품입니다. 게다가 조리 과정에서 전분이 변성되고 소화가 빠르게 일어나면서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죠. 그 결과로 생기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은 기분과 에너지 상태를 직접적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아침에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곧이어 급격하게 떨어지면 뇌는 혼란을 느끼고 피로감과 무기력, 심지어 우울감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단순히 일시적인 졸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복되면 될수록 우리 몸은 이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만성적인 피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반복적인 인슐린 과다 분비는 췌장의 부담을 키우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결국 혈당 조절 능력이 무너지는 제2형 당뇨병의 전조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훨씬 빠르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몸의 탄력성이 좋아 쉽게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도 떨어지고 인슐린 작용도 둔화됩니다. 따라서 같은 누룽지를 먹어도 고령자는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아침마다 멍한 상태가 반복되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곤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보내는 적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를 대부분의 분들이 자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나이쯤 되면 다 이런 거지라며 넘겨버리거나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하고 의아해하면서도 아침 식사 습관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식단 하나만 바꿔도 몸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단 하루만 누룽지를 빼고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아침을 구성해보면 아침 피로감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신호는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입니다. 누룽지를 바삭하게 구워 오래 가열한 형태는 소화기관에 자극을 주기 쉽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누룽지를 자주 먹으면 위점막이 계속해서 자극받아 소화장애나 만성 위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몸의 경고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작은 이상도 놓치지 않고 알려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운이 없다, 졸리다, 속이 더부룩하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머리가 멍하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공통 원인 아침 식단의 불균형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누룽지를 중심으로 한 단조롭고 당 위주의 식사가 문제라면 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많은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몸이 왜 이럴까? 를 고민하기보다 내가 아침에 무엇을 먹고 있는가? 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피로감, 가슴 답답함, 아침 무기력감 이 모든 것이 누룽지 한 그릇의 영향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알아차리고 바꾼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누룽지는 분명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입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 손맛을 떠올리게 하고 위에 부담도 덜할 것 같아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즐겨 드십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늘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특히 65세 이후에 몸은 젊었을 때와 다르게 혈관의 탄력도 떨어지고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그날 하루뿐 아니라 앞으로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확인하셨듯이 누룽지는 고온 조리로 인해 전분이 변형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며 발암의심 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까지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누룽지만 단독으로 먹는 습관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피로와 무기력, 심장 부담을 반복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누룽지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숭늉 형태로 바꾸고 단백질과 채소를 곁들여 먹는다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무심코 먹던 아침 한 그릇에 대해 한 번쯤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지금 먹고 있는 이 한 끼가 내 몸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는가? 아침은 하루의 첫 단추입니다. 그 단추 하나 잘못 깨면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마음까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내 식탁을 돌아보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조금 더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한 하루는 지금 아침 식탁 위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그 한 그릇
다르게 선택해 보세요.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실 작은 목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